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9회차에 들어온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승무패 9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적중 금액이 맥시멈 3번이 2월이 됐기 때문에 총 31억 원의 2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승무패 회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승무패 8회차에서 풋볼살롱은 FC 서울의 승리와 웨스트햄의 무승부, 울산 현대의 무승부 같은 이변 결과들이 적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9회차에서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변 결과를 잡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프로토 승부식 16회차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렇게 5.3배, 3.0배라는 정배 주력 픽을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정배 주력 픽뿐만 아니라 고배당 픽을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프로토 승부식 15회차에서도 8.6배 두폴 무자비 조합픽이 적중이 됐고, 이러한 정배 주력픽을 바탕으로 고배당 픽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자료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시간을 아끼실 수 있도록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1,400명 가까운 제야의 고수분들이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구매를 하신 프로토 조합픽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자리를 잡았고, 이 공유를 해주신 픽들이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등급인 로열 등급을 기준으로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200원이 채 안 되는 166원 정도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프로토와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이 된 킹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990원으로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최종픽뿐만 아니라 따로 패턴 징크스 분석 자료나 이 독식픽, 이변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독식 적중을 노리는 서브픽까지 공유를 드리는 등급이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서 다양한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9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슬라프라와 페네르바체의 경기입니다. 저는 슬라비아 프라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체코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확실히 홈과 원정 경기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10승 0무 1패, 원정에서 7승 3무 1패로 자국 리그 기준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원정에서는 페네르바체에 3골이나 넣으면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이 원정 다득점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골수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파 랭킹을 봤을 때 체코 리그가 17위, 그리고 터키 리그가 웨파 랭킹이 20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체급 면에서 슬라비아 프라하가 전혀 밀리지 않는 것이 페네르바체와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미드필더 린그르 선수가 최근 두 경기에서 두 골을 넣어주고 있고, 오른쪽 측면에 슈란츠 선수가 최근 부진한 면이 있지만 이 공격수 올라인카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한 방이 살아있는 것이 슬라비아 프라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다골 득점자였던 공격수 쿠우타 선수가 이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로 이적이 됐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쿠우타 선수의 최전방 공백이 조금은 있는 것이 슬라비아 프라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이 리그 7위 팀과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 일정은 그렇게까지는 빡세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자국 터키 리그에서 원정 경기 성적이 조금은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에서 7승 3무 3패로 원정에서 5승 4무 4패,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핵심 선수인 메스투 외질 선수가 최근에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외질 선수가 공격 쪽에 복귀가 가능하다면 이 화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공격수 두루슨 선수가 최근에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만 두 골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골 감각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공격수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가 두 경기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페네르바체 역시 공격 쪽에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자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에 팔카스라는 선수가 3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고, 지난 슬라비아 프라하전에서도 득점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팔카스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부상자가 많은데 주전 미드필더 구스타보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오른쪽 측면에 카으베지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왼쪽 풀백 노박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우리나라의 수비수 김민재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는 페네르바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이 리그 15위 팀과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일정 같은 경우에는 페네르바체 역시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경기 내용 자체가 대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도 비슷했고 이 슈팅 숫자 역시 대등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페네르바체가 기본적으로 자국 리그 기준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8경기 연속 실점을 했던 상황에서 수비수 김민재 선수까지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김민재 외에도 요소마다 핵심 자원 결장 가능성이 있는 페네르바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페네르바체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김민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 2대0 무실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공격수 쿠우타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최전방에서 공백이 예상이 됐지만 이 기존 자원인 린그르 같은 선수들이 골을 해결해 주면서 공백을 최소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국 리그 기준으로 홈 깡패 면모가 있는 슬라비아 프라하이기에 이번 경기 역시 근소한 우위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페네르바체가 최근 부상에서 복귀를 한 외질 선수가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서 만약에 외질 선수의 번뜩이는 한방 패스와 베테랑 공격수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의 마무리 능력이 나아준다면 페네르바체가 비록 홈에서 3골이나 내줬어도 원정 다득점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대0으로만 승리를 거둬도 페네르바체가 연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페네르바체의 승리까지 한번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슬라프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파옥 테살리니키와 미트윌란의 경기인데 파옥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옥이 그리스 리그 2위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홈과 원정 성적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리그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고 있는 것이 파옥이고 지난 1차전 미트윌란 원정에서는 0대1로 아쉽게 한 골차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직전 리그 6위팀 원정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친 이 파옥이기 때문에 최근 두 경기 무득점, 공격이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 선수인 미드필더 쿠루티치 선수가 이 직전 경기에서 후반에 짧게 교체 투입이 되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쿠루티치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쿠루티치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14골이나 넣어주면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1차전에서는 미트윌란전에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쿠루티치 선수가 만약에 선발로 복귀를 할 수 있다면 파옥이 홈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수 아크폼 선수가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쿠루티치 선수의 결정력이 빛을 발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경기 일정은 리그 11위 팀과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공격력이 그리스 리그 1위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비교적 꾸준하게 경기당 한 골 정도의 실점을 하고 있어서 수비력은 그렇게까지 견고한 팀이 아니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리그가 웨파 랭킹이 15위, 덴마크가 이 웨파 랭킹이 19위이기 때문에 최근 면에서는 파옥이 전혀 밀리지 않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도 덴마크 리그 2위로 밀렸는데 이 홈과 원정 경기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득점력이 원정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핵심 미드필더 에반데르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 난조가 있습니다. 공격수 부루마도 선수 역시 5경기 무득점, 셀타비고에서 과거에 활약을 했었던 베테랑 시스토라는 공격수 역시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이 비교적 좋지 못한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 일정은 리그 9위 팀과의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미트윌란 역시 이번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직전 리그 4위 팀과의 홈 경기에서 0대2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썩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 미트윌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5대5 매치였습니다. 점유율도 비슷했고 슈팅 숫자가 7개 대 7개로 굉장히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양팀 모두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맞대결에서도 유효 슈팅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 역시 골이 많이 터질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파옥의 에이스 쿠루티치 선수가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결장을 했는데 이 선수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후반전 짧게나마 교체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리그 14골을 넣고 있는 쿠루티치 선수가 선발로 복귀를 할 수 있다면 홈에서 파옥이 저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쿠루티치 선수가 이 골이 페널티킥 비중이 상당히 많지만 오른발 직접 프리킥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팀이기는 해도 핵심 코어 라인에 브라질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고 다만 미트윌란이 직전 리그 경기에서 홈에서 무득점 0대2 패배를 당한 만큼 확실히 겨울 휴식기 이후에 경기력이 100%로 올라오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파옥 역시 최근 두 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파옥이 쿠루티치 선수의 복귀와 홈발을 고려를 하면 근소한 신승이나 이 더불어 팽팽한 무승부까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파옥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비테세와 라피드 빈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테스가 네덜란드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경기 성적을 자국 리그 기준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오히려 홈 고자 면모가 있는 것이 비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4승 2무 5패로 원정에서 오히려 7승 2무 3패,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홈 경기 고자 면모가 나온다면 이 라피드 빈을 상대로 또다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1차전 라피드 빈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비테스인데 그래도 직전 리그 위트레트 원정에서는 극장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이 웨파 랭킹이 네덜란드 리그 같은 경우는 7위, 오스트리아 리그가 8위이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는 리그 간의 체급 차이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것이 두 팀 간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테스에는 공격수 프레데릭센이라는 공격수가 이 지난 시즌에 비테스로 오기 전에 오스트리아 리그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18골이나 넣으면서 이 라피드 빈을 상대로도 골맛을 봤었기 때문에 이 프레데릭센 선수의 활약을 기대를 해봤지만 최근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1골이나 리그에서 넣어주고 있는 핵심 공격수 오펜다 선수가 옐로카드 누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펜다 선수가 불필요한 옐로카드를 지난 라피드빈 원정에서 받으면서 이 비테스의 감독님께서 이 스투피드라는 이 단어까지 사용을 할 정도로 상당히 멍청했던 옐로카드였기 때문에 이 오펜다 선수의 경고 누적 징계 결장은 상당히 비테스의 공격에 있어서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이 리그 8위 팀과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일정은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일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피드 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오스트리아 리그 2위를 차지했지만 올 시즌은 7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 성적이 상당히 좋지가 못한데 홈에서는 자국 리그 5승 1무 4패를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늘어나면서 1승 6무 3패, 원정에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3위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최근에 FC 바르셀로나 임대를 떠났었던 유스프 데미르 선수가 다시 라피드 빈으로 돌아왔고 이 마르코 그룰이라는 공격수가 이 직전 비테세전에서 오랜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장신 공격수 드루이프 선수가 있고 공격수 포운타스 선수 역시 비테세전에서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력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포 공격 자원인 에르칸 카라 선수가 이 미국 축구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카라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그래도 기존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고 특히 장신 공격수 드루이프 선수가 벨기에 리그에서 넘어왔는데 이 직전 비테세전에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카라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상 및 결장 자원으로는 주전 오른쪽 풀백 스토이코비치 선수가 징계로 결장하는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 경기 일정이 리그 12팀과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 일정이 라피드 빈 역시 그렇게까지는 빡세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맞대결 후반전 라피드 빈의 스토이코비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 비테스가 수적 우위를 점했고 그 이후에 점유율과 슈팅 숫자를 늘려가면서 추격을 했지만 1대2로 패배를 당한 비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에 라피드 빈에게 2골을 헌납을 하면서 확실히 비테스가 최근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피드 빈은 에르킨 카라라는 공격수가 이적을 하면서 공백이 예상이 됐지만 포운타스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고 영입생 공격 자원인 드루이프 선수가 비테스전의 골맛을 보면서 확실히 기존 자원과 영입생이 두루두루 활약을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라피드 빈이 자국 오스트리아 리그 기준으로 원정에서 1승밖에 없고 주전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스토이코비치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테스의 왼쪽 측면이 막시밀리안 비텍이라는 선수가 공격을 이끄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는 공격 포인트가 없지만 네덜란드 리그에서 6개의 어시스트를 올릴 정도로 패스와 크로스 그리고 세트피스 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라피드 빈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스토이코비치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느껴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비테스의 핵심 공격수 오펜다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비테스가 최전방 공격 마무리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비테스가 네덜란드 자국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지 못한 것도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6경기 연속 실점 중인 비테스의 불안한 수비력과 홈 고자 면모 그리고 라피드 빈과의 1차전 대등한 경기 내용과 비테스의 핵심 공격수 오펜다 선수의 징계 결정까지 고려를 하면 비테스의 홈발을 고려를 해도 이변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원정고자 느낌이 있는 라피드 빈 역시 비테스의 원정에서 승리를 노리기엔 힘든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나폴리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나폴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가 세리에 A 3위를 달리고 있는데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세리에 A 최고 짠물 수비팀으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원정에서 바르셀로나와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나폴리인데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칼리아리 원정에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공격수 오시멘 선수가 4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 미드필더 지엘린스키 선수가 지난 바르셀로나전에서 선제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나폴리가 결장 예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앙귀사 선수와 이 로보트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 베테랑 공격 자원인 인시네 선수가 최근에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이 반반 정도로 보입니다. 또한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디 로렌조 선수 역시 직전 경기에서 머리 부상 여파로 인해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가 머리 쪽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 디 로렌조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조금은 불투명해 보이고 오른쪽 측면의 폴리타노 선수와 공격수 로사노 선수 역시 장기 부상 중에 있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3연속 1대1 무승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나폴리이고 다음 경기 일정이 리그 6위 라치오 원정이라는 점에서 이 다음 경기 일정 역시 그렇게까지 녹록한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라리가 4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라리가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조금은 무자비 면모가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4승 7무 2패로 확실히 홈구장 깜뿌누에서의 7승 2무 2패보다는 원정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가 직전 발렌시아전에서 3골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 3골 중에 한 골은 페드리 선수의 중거리 슛골인데 오바메양 선수를 맞고 들어갔다고 해서 오바메양 선수가 어부지리로 해트트릭을 한 모습이 있지만 확실히 오바메양 선수가 골 결정력이 살아난 모습이 있었고 오른쪽 측면에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와 페란 토레스 선수 같이 영입된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풀백 다니 알베스 선수가 유로파리그 명단에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결장이 되고 이 공격수 데파이 선수가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공격수 안수파티 선수 역시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 일정이 리그 8위 빌바오와의 홈 경기 일정이라는 점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이 65%로 높았고 슈팅 숫자가 무려 21개 대 4개로 확실히 많은 슈팅을 때렸지만
유효 슈팅 면에서 보면은 한 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공격은 나폴리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페란 토레스라는 공격수가 골 결정력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바르셀로나가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가 3골을 넣으면서 골 결정력을 회복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오른쪽 측면에서 영입생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기존 자원이었던 덴벨레 선수와 경쟁 체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덴벨레 선수의 컨디션도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칼리아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핵심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앙귀사 선수와 로보트카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측면 수비 디 로렌조 선수와 베테랑 공격수 인시네 선수가 나란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경기력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바르셀로나이고 나폴리의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의 이탈 및 최근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하면 원정팀 바르셀로나의 근소한 우위가 점쳐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아무리 나폴리가 수비에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수비를 보호해줘야 되는 앙귀사나 로버트가 같은 삼선 자원들이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수비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1차전 1대1 무승부가 나왔었고 2차전 굉장히 조심스러운 운영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원정 무자비 면모와 나폴리의 짠물 수비 그리고 인시니에 같은 선수들의 깜짝 복귀까지 더해진다면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가 나오면서 연장까지 갈 수 있는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11번 경기는 나폴리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베티스와 제니트의 경기인데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티스가 스페인 라리가 3위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티스의 강점이고 지난 1차전 제니트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베티스의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카날레스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결장이 됐고 페키르 같은 경우에는 이 징계로 결장이 됐는데 이 두 원투펀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제니트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베티스가 홈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마요르카와의 홈 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를 탄 베티스이고 페키르, 카날레스를 비롯해서 이글레시아스, 후안미, 알렉스 모레노, 윌리안 주제 같은 다양한 공격 루트가 있기 때문에 베티스가 상당히 공격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도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베티스이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다음 경기 일정이 리그 2위 팀 세비야 원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다음 경기 일정을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무리한 경기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1위를 달리고 있는 제니트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리그 경기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4승 3무 1패로 확실히 홈에서의 7승 1무 1패보다는 원정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이 제니트의 약점이고 그래도 핵심 공격 자원인 주바 선수를 비롯해서 에로킨, 말콤, 클라우지니오 같은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니트 역시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비수 로브렌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 공백이 있는 것이 제니트이고 지난 베티스전 이후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제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 역시 리그 12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 일정 면에서는 제니트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점유율은 제니트가 앞섰지만 슈팅 숫자는 오히려 이 대등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제니트가 겨울 휴식기가 길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고 수비 쪽에 미스가 나오면서 결승골을 헌납을 했습니다. 반대로 베티스는 강행군 일정 속에서 에이스 페키르와 카날레스가 빠진 상황에서도 제니트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페키르와 카날레스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베티스에게 웃어주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니트가 자국 러시아 리그 기준으로 이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말콤, 클라우지뉴, 이 아르템 주바 같은 공격 자원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이 제니트이지만 주축 선수들이 대거 돌아온 베티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입니다. 다만 제니트 입장에서는 1차전 패배로 인해서 두 골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세를 가져간다면 베티스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오히려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베티스도 리스크가 있는 것이 직전 마요르카전에서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의 헤딩 뚝배기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애를 먹었는데 지난 제니트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아르템 주바 선수의 제공권과 뚝배기 한 방을 막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티스가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그리 강한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제니트가 자랑하는 주바 선수의 뚝배기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여기에 다음 경기 일정이 2위 팀 세비야 원정이라는 부분도 변수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무리한 경기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팽팽한 무승부 가능성도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레인저스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인저스가 스코틀랜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데 1위 셀틱과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홈 경기 성적이 이 자국 리그 기준으로 11승 3무 0패로 극강의 모습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레인저스이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뒀던 레인저스가 이번에도 결과를 가져가지 말란 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직전 리그 5위 던디 유나이티드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모렐러스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오른쪽 풀백 테버니어 선수 역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선의 조 아리보 선수 역시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측면 자원 켄트 선수의 컨디션 역시 나쁘지가 않고 이선 자원인 하지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된 것을 제외를 하면은 핵심 자원의 이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 일정이 리그 6위 팀과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빡센 일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4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다음에 이 메넨글라트바흐와의 홈 경기에서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문데스리가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10승 0무 2패, 원정에서 6승 1무 4패로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이 도르트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자원으로는 홀란드 선수가 있는데 이 홀란드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었지만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훈련에 복귀를 해서 레인저스전에 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홀란드 선수가 돌아올 수 있다면 상당히 크나큰 전력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이스 선수가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 2골 3도움 원맨쇼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말렌 선수와 벨링엄 선수의 컨디션 역시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홀란드 선수가 들어올 수 있다면 이 도르트문트가 제 아무리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홀란드 선수를 앞세워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앙 수비수 자가드 선수와 아칸지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풀백 메니에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은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도르트문트가 전반에만 코너킥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포함해 허무하게 2골을 내준 것이 패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점유율 면에서 도르트문트가 경기는 주도를 했지만 슈팅 숫자 면에서 오히려 레인저스가 유효 슈팅이 더 많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격을 레인저스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인저스가 홈에서 훨씬 강한 팀인데다가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 모든 대회 홈 9연승 상승세 과정 속에서 실점이 단 한 골도 없는 것이 홈에서의 레인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고무적인 것은 에이스 공격 자원인 홀란드 선수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직전 리그 경기에서 메넨글라트바흐를 6대0으로 완파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르트문트가 수비수 아칸지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진 것이 크나큰 전력 누수인데 이 지난 레인저스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최악의 수비를 보여줬던 이 자가두라는 수비수가 최근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가두 선수가 빠지는 것은 이 전력 누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도르트문트가 직전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 6대0 대승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르트문트의 로제 감독이 3백 수비를 들고 나오면서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득점도 6골이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도르트문트가 3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레인저스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5위 팀 던디 유나이티드에게 비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던디 유나이티드 역시 3백 수비를 사용을 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레인저스가 30개의 슈팅을 때리고도 한 골밖에 넣지 못했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직전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 재미를 봤었던 3백 수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가정 속에서 홀란드 선수까지 공격에서 복귀가 가능하다면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소 2골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 연장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레인저스로서는 패해도 한 골 차로만 패해도 8강에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인저스의 홈 강세와 1차전 승리의 자신감, 도르트문트의 원정 성적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레인저스 사이드가 보이는 매치이고 홀란드 선수의 부상 복귀 가능성과 직전 리그 경기 6대0 대승 및 3백 수비로의 성공적인 전환까지 고려를 한다면 도르트문트 사이드까지 모두 보이는 매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브라가와 셰리프티의 경기인데 승무 2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가가 포르투갈 리그 4위를 달리는 팀인데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홈에서 근소하게 성적과 공격력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차전 원정에서 셰리프티에게 0대2로 덜미가 잡혔던 브라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만만치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자국 리그 경기에서는 16위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브라가이고 이 포르투갈 리그가 웨파 랭킹이 6위고 몰도바 리그는 33위이기 때문에 이 체급 면에서는 확실히 브라가가 앞서는 면이 있지만 원체 셰리프티가 도깨비 면모를 챔피언스 리그부터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체급과 배당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가의 핵심 공격수 호르타 선수가 최근 3경기 3골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호르타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 빅토르 올리베이라나 메데이루스 같은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은 조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로파 리그에서만 6골이나 넣어줬었던 왼쪽 측면의 갈레노 선수가 포르투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갈레노 선수의 공백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왼쪽 윙백 세큐아라 선수 외에는 이렇다 할 결장자가 없는 것이 브라가이고, 다음 경기 일정 역시 리그 12팀과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일정 면에서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주전 중앙수비수 디에고 레이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셰리프티와의 1차전 원정 경기에서는 징계로 결장이 됐었는데, 이 레이트 선수가 복귀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수비 쪽의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셰리프티 같은 경우에는 몰도바 리그 1위를 달리는 팀입니다. 홈과 원정에서 이 자국 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핵심 선수로는 오른쪽 측면에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있습니다. 말리 대표팀으로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된 바 있고, 지난 브라가전에서도 세기골을 넣었던 트라오레 선수입니다. 이 몰도바 국가대표팀 공격수인 얀산이라는 선수 역시 이 꾸준하게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셰리프티가 굉장히 공격 면에서 다부진 역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 경기 일정이 3월 달부터 리그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이 경기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셰리프티 역시 주전 중앙수비수인 둘란토 선수와 주전 미드필더 아도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전력 강화가 예상이 됩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도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브라가 원정을 떠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라가전 이후에 경기도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없을 뿐더러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셰리프티이기 때문에 브라가 원정에서도 충분히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이 조직력을 보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적으로는 브라가가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쥐었으나 슈팅 숫자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승패가 갈렸던 부분은 브라가의 수비 집중력 저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브라가가 허무하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선제 실점을 당했고, 후반 막판에는 수비수의 실수로 쐐기골을 헌납한 브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홈 경기로 치러지고 수비수 레이트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카르모라는 중앙 수비수 역시 최근에 이 부상을 털고 돌아왔다는 부분에서 지난 1차전 맞대결만큼은 브라가가 수비 불안감을 노출할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다만 셰리프티 역시 주전 수비수 둘란토와 중앙 미드필더 아도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특유의 다부진 면모를 원정에서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라가가 공격수 호르타 선수의 컨디션은 좋지만 그 외에 해줘야 되는 선수들의 컨디션은 그리 좋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경기가 잘 안 풀렸기 때문에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카드 4장을 한 번에 사용하면서 1대0 진땀승을 거뒀던 브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셰리프티로서는 1차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둬놨기 때문에 원정에서 3골차 이상으로만 패하지 않는다면 이 2골 차로 패배를 하면은 연장을 가게 되고, 1골 차로만 패배를 당하더라도 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라가로서는 뒤가 없는 경기인 만큼 홈에서 적극적인 운영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셰리프티의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선수를 활용한 역습 한 방에 또다시 허무하게 위기를 노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셰리프티가 작정하고 수비 밸런스를 유지를 한다면 브라가가 제 아무리 홈에서 다부진 팀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셰리프티의 골문을 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수비수가 돌아온 브라가의 수비를 지난 1차전보다 훨씬 더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 셰리프티가 쉽게 수비를 허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 느낌도 강하게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31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9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맥시멈 2월 회차였기 때문에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와 분석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